몇 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사실 제가 귀신을 믿는 편도 아니고 평소에 무서움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주변에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가끔씩 꿈에 나타나고 생각이 나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천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골 사람이죠. 그런 시골 사람이 부모님의 열성적인 지원과 수능 대박에 힘입어 부산의 모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반농담으로 창원이 가장 큰 도시고 진주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던 제가 부산에 살면서 느낀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내내 새로움을 탐방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냥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가을쯤이었습니다. 저는 독서하는 걸 참 좋아해서 약속이 없는 날에는 학교에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도서관 옆에는 나무가 우거진 작은 계곡이 흘렀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계곡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술 때문에 불어버린 몸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동을 핑계 삼아 마음껏 술을 먹은 탓에 실패를 하기 일쑤였죠. 뭐 어쨌거나 운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취방에서 매일 홈 트레이닝을 했고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저녁 늦게 들어와 학교를 한 바퀴 돌며 산책 겸 운동을 하기도 했죠. 그날도 12시까지 술을 마시고는 술도 깰 겸 산책을 하러 새벽 1시쯤에 집을 나섰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산에 있어서 한 바퀴 돌기만 해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꼭대기에 있는 기숙사에서 학교의 중간에 있는 중앙도서관 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밤에는 소음이 없어서 물소리가 참 맑게 들리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걸어 내려갔죠. 그러다 문득 계곡을 봤는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은 출입 금지인데 잠깐 멈춰서 쳐다봤는데 움직임이 좀 이상했습니다. 한쪽 무릎을 끄는 듯 꿈틀대며 기어가고 있었죠.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단발 정도였다는 점과 체형은 왜소해 보여서 여자라고 생각했죠. 체구가 매우 작고 마른 걸로 봐서 중학생 양아치가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취했나 싶었는데 혼자인 걸로 봐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노출을 즐기는 변태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성범죄 피해자인가? 그 생각이 떠오르게 했던 점은 하의를 입지 않았다는 점과 다리를 전다는 점. 바로 정신을 차렸죠.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죠. 이거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을 먼저 구해줘야 하나? 어떻게 하지? 그럼 일단 말을 걸어보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큰 소리는 못 내고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요? 그리고 휴대폰에 손전등을 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몸을 기괴하게 꺾어서 돌아보더라고요. 엉덩이를 제 쪽으로 한 상태에서 허리를 완전히 180도로 돌려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사실 자세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를 다쳤으면 그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무서웠던 건 그 사람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도록.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꼭 그려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얼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군요. 괴담 글이나 소설에서 몸이 굳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주변의 모든 게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다만 그 사람과 나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 성범죄 피해자니 원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지 모를 그 무언가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제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그게 제 뒤에 서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멈출 수가 없었죠. 뒤를 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폐가 말라 찢어질 것 같고 집이 있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집을 지나쳤지만 계속 달렸죠. 그 무언가가 우리 집이라도 알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문 닫힌 상가와 텅 빈 거리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고, 눈앞에 있는 편의점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편의점에 들어갔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절 쳐다보는 편의점 알바의 얼굴에 그 기괴한 표정이 겹쳐지며 또 참을 수 없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편의점을 뛰쳐나와 또 달리기 시작했고, 새벽에 영업하는 술집들이 불을 밝히고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골목에 이르러야 달리기를 멈췄죠. 도저히 혼자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술을 마시던 친구를 불러내 집으로 갈 수 있었죠. 밤새도록 제발 그게 사람이기를,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아니면 계곡을 기어다니던 미친 사람이 있었다고 뉴스 기사가 나기를 빌었습니다. 물론 아무 뉴스 기사도 없었고 그것을 본 사람은 저 말고는 없었죠. 지금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다시 계곡에 가볼 엄두는 나지도 않고요. 한동안은 계곡 근처에도 못 갔었죠. 3년이 더 지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지만 아직도 밤에 그 계곡 근처에 가는 건 못하겠습니다. 그냥 역학 과제를 하다가 미쳐버린 학생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제가 봤던 건 도대체 뭘까요? 그때 그 끔찍했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